서울 도심의 한복판, 거대한 유리 외벽으로 둘러싸인 초고층 빌딩이 햇살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곳은 세아그룹 본사. 재계순위 5위 안에 드는 초대형 재벌 기업이었다. 서지민은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손에는 낡은 청소도구 카트를 끌며 천천히 건물 로비 안으로 들어섰다. 반들반들한 대리석 바닥, 각진 검은 정장을 입은 임원들, 빠르게 지나가는 힐소리와 함께 날아다니는 문서 가방. 그 어디에도 그녀의 존재는 눈에 띄지 않았다. 아니, 누군가 눈여겨보려 하지도 않았다. 저기 좀 비켜줄래요?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온 말. 젊은 접수원이 짜증스러운 얼굴로 지민의 카트를 손으로 밀었다. 지민은 고개를 숙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죄송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카트를 다시 잡고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로비 안을 빠르게 훑고 있었다. 정문 근처에 서 있는 보안요원의 명찰, 프런트 데스크 위에 놓인 방문자 리스트, 그리고 고층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움직임까지. 서지민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단순히 청소를 하러 온 게 아니었다. 바로 이곳에서 어머니는 20년간 일했다. 매일 새벽같이 나와 화장실을 닦고 계단을 쓸던 어머니.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다. 아니, 기억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딸에게 말하곤 했다. 지민아, 사람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명해야 해. 그 말은 지민의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 있었고 오늘 이 순간을 만들기까지 오랜 시간을 견디게 만든 유일한 불꽃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던 중 몇 명의 임원들이 그녀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중 한 사람이 웃으며 말했다. 아, 새로 들어온 청소 이모인가 보네. 여기 오래 못 버틸 텐데. 강상무가 얼마나 까다로운데. 지민은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모든 단어가 귀에 정확히 박혔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한 미소만 지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민은 천천히 손등을 쓸어내리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흠 하나 없이 단정한 작업복, 가지런히 묶은 검은 머리, 그리고 감정을 숨긴 맑고 단단한 눈빛. 오늘이야말로 시작이야. 속으로 되뇌며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고요하게 최고층을 향해 올라갔다. 도착한 층은 경영전략본부가 있는 38층. 회장실과 주요 회의실, 전략팀, 감사실 등이 함께 있는 이곳은 일반 직원은 물론 중간 관리자도 허락 없이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다. 지민은 자연스럽게 청소도구를 끌고 회의실 복도에 들어섰다. 복도 너머,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중역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중앙엔 강도윤 부회장이 앉아 있었다. 회장을 대신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인물. 그는 언제나처럼 표정 없이 서류를 넘기며 냉철한 목소리로 말했다. 생산 라인 인력 30% 감축. 단기 수익 상승이 시급합니다. 주가 반등 없으면 이사회에 설명분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반발할 텐데요.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강 부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반발은 잠깐입니다. 주주들은 실적을 원하죠. 감성은 숫자를 못 이깁니다. 그 순간 지민의 손이 청소도구 손잡이를 꽉 쥐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녀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을 수치로 바꾸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녀가 돌아온 이유였다. 지민은 유리창을 조용히 닦는 척하면서 회의실 안의 분위기를 계속 지켜보았다. 그들 중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아무도 이 여성이 지금 이 건물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회의실 안에서는 다시 웃음소리가 터졌다. 청소 같은 건 외주 주면 되지. 인건비 아끼는데 왜 그렇게 눈치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바닥 걱정 안 하죠. 우리는 위를 봐야 하니까. 지민은 미세하게 눈을 감았다. 위만 보는 사람들. 결국 자신들이 무엇을 밟고 서 있는지도 모르는군.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확인하자 단 한 문장이 떠 있었다. 모든 준비 완료. 시간은 당신 손에.
지민은 고개를 들었다. 유리창 너머의 사람들은 여전히 숫자와 계약서, 그리고 인건비 절감이라는 단어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동안 준비했던 시간, 희생, 계산, 인내, 그리고 결단. 이제부터는 청소가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었다. 서지민이 처음 세아그룹에 들어섰던 날은 유난히 햇살이 강한 봄날이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경쟁률 200, 이를 뚫고 들어간 이곳은 그녀에게 있어서 단순한 인턴십 이상의 의미였다. 여기서 정직원으로 남을 수만 있다면 엄마의 인생을 조금은 덜 억울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아침 7시 이전에 출근해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생활. 남들은 그런 그녀를 지나치게 성실한 인턴이라며 조롱하기도 했지만 지민은 신경 쓰지 않았다. 사무실 구석에 있는 문서 정리실, 카페테리아 앞에서 항상 고개 숙여 인사하던 청소 이모들. 그녀는 그들 모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들 중에는 그녀의 어머니, 이선영도 있었다. 엄마랑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것도 처음이네. 기분 이상하지 않아? 지민이 웃으며 물으면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가 여기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자랑스러워. 그게 다야. 그 말이 지민에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그땐 미처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일이 터졌다. 기획부에서 진행한 협력사 평가 프로젝트. 엑셀 파일 하나가 잘못 업로드되며 수십억 원의 계약 오류가 발생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문제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지민이었지만 그 파일을 최종으로 다룬 사람은 팀장의 아들이자 신입사원인 강주현이었다. 그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모든 책임이 인턴이던 지민에게로 향했다. 서지민 씨, 본인이 실수한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 파일을 직접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아이디로 로그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다. 강주현이 지민의 아이디로 로그인의 자료를 수정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모든 서버 접근 권한은 관리자에게 있었고 회사는 이를 조용히 덮기로 했다. 며칠 후 인사팀은 간단한 통보만 남겼다. 서지민 인턴, 업무 태도 및 자료관리 미흡으로 조기 종료 결정되었습니다. 지민은 멍한 눈으로 사무실을 나왔다. 그녀를 바라보던 몇몇 동료들은 시선을 피했고 일부는 속삭였다. 역시 인턴은 인턴이지. 감히 잘난 척하더니.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하철 끝자락에서 내린 후 한강 근처를 몇 시간이고 걸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겨우 집에 도착했다. 어머니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민아, 무슨 일이 있었니? 지민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은 소리 없이 터졌지만 어머니는 모든 것을 이해한 듯 지민을 안아주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어머니는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갑자기 악화되었다. 병원에서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지만 지민은 알고 있었다. 미안해, 엄마.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지민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넌 약하지 않아. 단지 이 세상이 내 마음을 받아줄 만큼 정직하지 않을 뿐이야. 이선영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조용히 단 3명의 조문객과 함께 치러졌다. 세아그룹에서 일했던 수년, 그녀의 동료였던 청소 이모 한 명만이 찾아왔다. 내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어. 지민이 넌 절대 포기하지 마. 그 이후로 지민은 완전히 달라졌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다. 조용히 공부하고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투자했다. 그리고 세아그룹의 주가 흐름, 경영진 구성, 내부 보고서까지 철저히 분석하며 하나둘씩 주식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2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세아그룹의 일대 주주가 되어간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 모든 준비에는 목적이 하나였다. 내가 바꾸지 않으면 이곳은 아무도 바꾸지 않는다. 지민은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회의실 복도를 돌아보았다.
강도윤이 앉아있는 자리, 그 뒤에 줄지어 앉아있는 임원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지배자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은 곧 깨질 것이다. 청소 도구를 끌며 돌아서던 순간 복도 한쪽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접수원 장미라였다. 눈길을 주지 않던 그녀가 이번엔 대놓고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청소부들 눈빛이 좀 다르네요. 아까부터 뭔가 보고 있는 느낌이라. 지민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없이 미소 지었다. 사람을 눈빛으로 판단하는 건 생각보다 위험한 습관이에요. 장미라는 멈칫하더니 인상을 찌푸리고 돌아섰다. 지민은 다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다. 가슴 한편에선 어머니의 목소리가 여전히 들려왔다. 지민아,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너야. 흔들리지 마.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다. 응, 엄마. 이제 곧 나의 시간이야. 세아그룹에서 퇴출당한 이후 서지민은 한동안 사람들을 피해 살았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SNS도 모두 삭제했다.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토로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울 외곽의 한 중소기업에 계약직으로 들어갔다. 단순한 사무보조였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지민은 낮에는 자료 정리와 업무 지원을 하고 밤에는 금융 분석과 회계, 기업 지배구조 관련 책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일상은 철저하게 통제된 루틴으로 이어졌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차트를 분석하고 출근 전엔 경제 뉴스와 공시 자료를 정리했다. 퇴근 후엔 독서와 투자모의 실습, 그리고 새벽엔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어느 날 그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세아그룹의 주주 구조를 다시 확인했다. 대주주는 창립자 일가, 그 다음은 외국계 투자사, 그리고 나머지는 소액 주주들이 분산되어 있었다. 그녀는 바로 거기에 주목했다. 대다수의 소액 주주들은 의결권을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자신들의 권한을 포기한 채 방관하고 있었다. 대주주가 아니어도 권리는 행사할 수 있어. 지민은 그렇게 결심했다. 먼저 그녀는 가짜 회사를 설립했다. 오르카 인베스트먼트라는 작은 투자 법인이었다. 그 법인을 통해 세아그룹의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첫 시작은 단 100주였다. 하지만 매달 그녀는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을 투자에 쏟아부었다. 주가는 요동쳤고 때론 손실도 났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매도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세아그룹의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IR 자료 등을 빠짐없이 분석했다. 특히 이사회 회의록과 지배구조 보고서에서 내부의 균열 조짐을 포착하기도 했다. 강도윤, 회장 대리권을 강화했네. CFO와도 갈등 조짐. 그런 정보들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었다. 그녀에겐 타이밍을 계산하고 움직일 수 있는 도구였다. 2년이 지나자 그녀는 세아그룹 주식 0.9%를 보유하게 됐다. 언뜻 보기엔 미미해 보였지만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 비율이 낮은 현실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이었다. 그리고 지민은 또 하나의 전략을 실행에 옮겼다. 바로 소외된 소액 주주들과의 연대였다. 그녀는 각종 온라인 투자자 커뮤니티와 IR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자신을 감추고 평범한 투자자로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했다. 대부분은 세아그룹의 불투명한 구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지민은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했다. 단기 수익보다 중요한 건 기업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함께 행동하면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접근은 조금씩 결실을 맺었다. 몇몇 주주들은 그녀와 연대했고 의결권 위임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지민은 오르카 인베스트먼트 대표 자격으로 공식 주주총회에도 참석했다. 말수는 적었지만 질문은 날카로웠고 자료는 치밀했다. 이번 분기 R&D 예산 축소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과급 집행 기준이 모호한데 내부 평가 자료를 공유할 수 있습니까? 경영진은 당황했지만 대놓고 무시하지 못했다.
그녀의 존재는 점점 주목받기 시작했고 비공식적인 불청객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지민은 한 번도 앞에 나서지 않았다. 항상 그림자처럼 낮게, 조용히, 확실하게. 또 다른 전략은 내부 인맥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일했던 청소 노동자 중 몇몇은 아직도 세아그룹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민에게 정보를 흘려주었다. 이번 주에 감사실에서 어떤 문건을 폐기하더라. 강 부회장이 새로 데려온 전략팀 팀장이 수상해. 보고라인이 달라졌어. 지민은 그들의 말을 모두 메모했고 문서화하여 전략노트에 정리했다. 이 모든 과정은 외롭고 고되며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나는 누구보다 이 회사를 잘 알고 있어. 심장 소리까지. 그녀는 그 누구보다 세아그룹의 구조, 문화, 사람,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무시하고 있는 바로 그 틈이 그녀에게 기회의 문이 될 것이었다. 4년이 지났을 무렵 오르카 인베스트먼트는 세아그룹의 주식 5.2%를 보유하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최대 주주가 된 순간이었다. 그 소식은 내부에도 퍼졌지만 오르카의 실체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강도윤은 이 정체불명의 투자사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편지를 한 장 꺼냈다.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에 끼워져 있던 짧은 쪽지. 지민아, 넌 내가 못 간 그곳까지 가줘. 꼭. 그날 이후 지민은 마음속에서 모든 망설임을 지웠다. 그리고 지금 그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서 있었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얼굴. 예전에는 두려웠던 이름들, 그녀를 내쫓았던 목소리들. 이제는 모든 퍼즐이 제자리에 놓였다. 이번엔 내가 판을 짜는 쪽이야. 지민은 그렇게 속삭이며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다. 세아그룹 본사 38층. 전략기획본부의 회의실은 오늘도 어김없이 긴장된 공기로 가득했다. 긴 테이블을 중심으로 일렬로 앉은 임원들의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 피로는 단순한 과중한 업무 때문이 아니었다. 최근 몇 달 사이 알 수 없는 방향에서 기업 내부의 질서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르카 인베스트먼트. 도대체 정체가 뭐야? 강도윤 부회장은 회의 시작 전부터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료를 넘기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세아그룹의 주주 명단이 놓여 있었다. 이름 없는 투자사 하나가 이제 단독 최대 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모욕이나 다름없었다. 본사 측에서 실사 요청을 했지만 회신이 없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페이퍼가 어떻게 5% 이상을 매입해? 강도윤은 서류를 책상에 내리쳤다. 이대로 가다간 본인의 권력도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 바깥, 복도 끝에서 청소도구를 끌고 다가오는 한 여성이 보였다. 파란색 작업복, 단정하게 묶은 머리, 조용한 걸음걸이. 누가 봐도 단순한 청소 직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강렬하지 않았지만 흔들림이 없었고 조용했지만 결단력이 있었다. 여긴 청소 금지 구역인데. 한 비서가 다가가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지나쳐 회의실 문 앞에 섰다. 그리고 멈추었다. 문 너머에서는 여전히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회장님 출장 중이라 이번 분기 인력 구조 조정안은 강 부회장님께서 결재하시기로.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서지민이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섰다. 회의실 안의 시간이 멈춘 듯했다. 임원들은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았고 강도윤은 찌푸린 얼굴로 말했다. 이보세요. 여긴 청소부가 들어올 곳이 아닙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지민은 말없이 회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한 손으로 청소도구 카트를 밀며 다른 손으로는 회색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봉투를 강도윤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회의 중이라고요. 이건 뭐죠? 강도윤은 인상을 찌푸리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문서가 들어있었다. 세아그룹의 주식 보유 증명서, 의결권 행사 위임장,
중소주주들과의 연대 서류. 그리고 마지막 장. 세아그룹 총주식 5.2% 보유, 최대 의결권 보유자, 서지민. 이게 무슨 농담하는 겁니까? 지민은 그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전 농담을 하지 않습니다. 부회장님. 회의실 안은 정적에 잠겼다. 몇몇 이사들은 서류를 넘기며 눈을 부릅떴고 몇몇은 지민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었다. 서지민. 혹시 예전에 실습생으로 있었던 그? 재무이사 최상무가 중얼거렸다. 그 말에 강도윤의 눈빛이 일순 흔들렸다. 말도 안 돼. 그 인턴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지민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때도 부당한 이유로 회사를 떠났고 지금은 돌아왔습니다. 다만 이번엔 다른 자격으로요. 강도윤은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여합니까? 주주로서, 그리고 기업에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지민은 테이블에 서류 한 장을 더 올려놓았다. 이번에는 회의 참석 요청 공문과 함께 주주 권한에 따른 의결권 행사 규정이었다. 법적으로 그 누구도 그녀의 참여를 막을 수 없었다. 이 자리에선 감정도 복수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보고 들은 것, 그리고 지켜온 이 회사를 다시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이사들은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당황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회사를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를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 이름조차 외우지 않는 직원들의 삶은 단 한 번도 고려된 적이 없습니다. 지민은 시선을 천천히 돌려가며 모든 임원의 눈을 마주쳤다. 그들을 위해, 그리고 이 조직이 다시 존중받기 위해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잠시의 침묵 뒤 강도윤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감정적으로 나오는 건 이해하지만 기업 경영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지민은 흔들림 없이 답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년간 공부했고 분석했고 준비했습니다. 숫자, 전략, 운영, 그 어느 것도 허투루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다면 어디 한번 해보시죠. 강도윤은 조소 섞인 미소로 뒤로 물러섰다. 그는 분명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회의실의 주도권은 분명히 서지민에게 있었다. 지민은 테이블 끝에 조용히 앉았다. 마치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아무런 불안도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수없이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되뇌었고 상상해왔으며 오늘은 그 상상이 현실이 된 날이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이름조차 몰랐던 청소부 한 명을 다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시대가 조용히 기울기 시작했다. 회의실을 나선 서지민은 38층 복도를 따라 조용히 걸었다. 청소도구는 이미 엘리베이터 앞에 놓아두었다. 더 이상 위장할 필요는 없었다. 잠시 전 수년간의 인내와 준비 끝에 그녀는 그들 앞에 자신의 존재를 명확히 드러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단 한 번의 회의 참석만으로 시스템은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지민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회의실 안에서는 곧바로 비공식 회의가 시작되었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강도윤은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문을 닫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날카로웠다. 청소부 출신이 인턴 경력 하나 가지고 회의실에 들어와 회사를 재편하겠다고요? 말이 됩니까?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최대 주주인 건 사실입니다. 의결권도 법적으로는 정당하고. 그래서 우린 지금 기업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강도윤은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을 끊었다. 그 여자는 감정을 앞세우고 있어요. 기업 경영은 숫자와 전략입니다. 이상과 현실은 달라요. 재무이사 최상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입장에선 불편하지만 법적으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다른 문제죠.
그래요. 신뢰. 강도윤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그녀를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자신의 비서실로 향했다. 지민이 건물을 빠져나갈 즈음 이미 그의 손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홍보팀에는 익명의 제보로 위장한 보도자료 초안이 전달되었고 한 유명 경제지 기자에겐 특별한 접촉이 시도되었다. 신원불명의 인물이 세아그룹 지배권 확보, 내부 반발 극심. 기사의 제목은 강렬했고 내용은 절반의 사실과 절반의 왜곡으로 가득했다. 그 다음 날 아침 온라인 포털은 해당 기사를 메인 화면에 올렸다. 청소부 출신 CEO, 재계 충격이라는 자극적인 부제목과 함께였다. 사내 메신저와 커뮤니티는 금세 떠들썩해졌다. 진짜야? 회사가 망하려는 건가? 내 연봉 줄어들면 책임질 건가? 지민은 예상보다 빠르게 언론이 반응한 사실에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도 익숙했다. 시스템이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그녀는 이사회 비공식 간담회에 참석했다. 몇몇 이사들의 얼굴에는 분명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서 대표, 최근 언론 보도를 보셨겠지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인했습니다.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주가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민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회사의 비전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감추지 않고요. 감추지 않는다. 그건 위험한 발언입니다. 강도윤이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끼어들었다. 투명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영의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하려는 방식은 지나치게 이상적입니다. 지민은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강 부회장님께선 늘 현실만 말하십니다. 하지만 그 현실은 누구의 현실입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아래서 끌어올려야만 보이는 현실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민은 손에 들고 있던 문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여기엔 지난 3년간 세아그룹의 인사정책 자료, 생산직 평균 근무 환경, 퇴직률, 그리고 내부 고발자의 비율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수치를 공개한 적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수치는 아니니까요. 강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사들의 시선은 문서에 고정되었고 일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저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준비했고 분석했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민은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구보다도 차분해 보였다. 간담회가 끝난 뒤 그녀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그 순간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기사 후속 보도 예정. 강도윤 측에서 위험한 투자자 프레임 확산 중. 그녀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전화를 걸었다. 기자님, 제가 인터뷰를 수락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편집 없이 제 말이 그대로 나가야 합니다. 그날 밤, 지민은 언론과의 첫 정식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녀는 말한다. 나는 청소부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인턴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회사를 구성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는 대표가 되고자 합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던 이름들, 오늘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 인터뷰는 다음 날 아침, 인터넷과 신문 지면을 동시에 장식했다.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감동이다. 진짜 리더십이네. 이런 인물이 더 많아져야 해. 반면 또 다른 반응도 있었다. 감정팔이. 기업은 감성으로 운영되지 않아. 주가 떨어지면 누가 책임지나. 지민은 그 반응들을 조용히 읽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당연하지. 모두가 동의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모두가 알아야 해.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세아그룹의 사내 게시판은 며칠째 혼란 그 자체였다. 서지민 대표의 등장 이후 언론 보도와 소문, 사내 외부의 여론이 한데 뒤섞이며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경력도 없는 사람이 회사를 맡는다고? 심지어 중간 관리자 중 일부는 연판장을 돌리기 시작했다. 현 경영 체제에 대한 불신이라는 명목 아래 비상 이사회를 소집하자는 움직임이었다. 그 상황을 지켜보는 지민의 눈빛은 복잡했다. 책상 위엔 하루가 멀다 하고 날아드는 보고서와 익명의 제보, 내부 고발, 익명 게시글 요약본이 쌓이고 있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해가 뜨기 직전이다. 그녀는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며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구체화되었다. 비상이사회는 결국 소집되었고 의결 안건 중 하나는 충격적이었다. 대표이사 직무정지 요청 및 주주총회 소집 요구안. 정식 주총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 대표의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경영 불안정성과 주가 하락. 하지만 누구보다 지민은 알았다. 이건 본격적인 축출 시도였다. 이사회 당일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지민은 변호사와 함께 회의실에 들어섰고 임원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 대표, 최근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강도윤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지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세아그룹 내부에서 무언가가 바뀌길 바라는 수많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목소리는 변화가 두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장의 문서를 꺼내 회의실 중앙에 올려두었다. 이 문서엔 제가 대표가 된 이후 사내 노동자 347명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 중 80% 이상이 지금의 변화가 어렵지만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다. 하지만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증명되고 있어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습니다. 불안은 늘 새로운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번에는 자료가 아니었다. 한 통의 편지였다. 이 편지는 지난주에 사내 익명 메일함으로 도착했습니다. 지민은 편지 내용을 낭독했다. 서 대표님, 저는 생산 라인에서 22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젊은 여성이 식당에 앉아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요즘은 허리 괜찮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회사에서 내가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회의실의 공기가 변했다. 표정이 굳어있던 몇몇 이사들의 얼굴에 미세한 동요가 감지됐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강도윤은 회심의 미소를 띠며 말했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경영은 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사회가 원하는 건 성장이고 수익입니다. 그는 손짓으로 자신의 비서를 불렀다. 비서는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안에 서지민 대표가 자산을 과도하게 특정 부문에 투자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회사 외부로 전달받았고 내부 조사도 시작했지요.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대표이사 권한 남용인가요? 실제로 그 자금은 어디로 간 거죠? 지민은 USB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는 즉시 서류 하나를 꺼내 발표했다. 해당 자료는 조작입니다. 저희는 지난 3개월간의 금융 흐름을 독립감사법인을 통해 투명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낯선 인물이 들어섰다. 중앙보안팀에서 일하던 젊은 IT 팀장 박지호였다. 그는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올려두고 USB의 내용과 비교 분석을 시작했다. 해당 USB는 지난달 외부 IP를 통해 위조된 문서입니다. IP는 강도윤 부회장 측 사무실 네트워크와 일치하며 문서 수정 시간도 그와 일치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강도윤은 단번에 얼굴을 붉혔다. 이건 음모야. 날 모함하려는. 지민은 조용히 말했다. 진실은 감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부회장님.
그저 드러날 뿐입니다. 그날 회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긴급 안건은 철회되었고 특별감사를 위한 조사위원회가 즉시 꾸려졌다. 회의가 끝난 뒤 일부 이사들이 조용히 지민에게 다가왔다.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군요. 우린 그저 회사를 위한 선택을 하려 했을 뿐입니다. 지민은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그 선택이 누군가를 지우는 방식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강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는 의자에 앉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권력이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다. 강도윤이 주도한 쿠데타가 실패로 끝난 후 세아그룹 안팎은 한동안 침묵에 빠져 있었다. 언론도 더 이상 서지민을 청소부 출신 CEO라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명실상부한 대표이자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다. 하지만 지민은 승리를 자축하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실행 계획을 가동했다. 새로운 세아그룹은 투명성과 존중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그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비전이었다. 첫 번째 조치는 내부 소통 구조의 재정비였다. 지민은 매달 모든 부서에서 한 명씩 대표자를 선출해 의견을 모으는 직원소통위원회를 만들었다. 기존 경영진 중심의 하향식 보고 체계를 보완하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는 복지 재편이었다. 특히 생산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핵심이었다. 야간 교대조 휴게시간 확대, 공장 내 냉난방 시설 전면 교체, 사내 병원 진료 인원 증원. 복지팀은 당황했다. 대표님, 이건 예산이 너무 큽니다. 지금처럼 수익이 불안정한 시기에 이 정도 투자라면 주주들이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민은 그들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기반입니다. 그 말에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미심쩍은 눈빛이었다. 하지만 지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공장을 찾고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들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사장이랑 밥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해도 되나요? 괜히 불이익 생기면. 그녀는 항상 말끝에 덧붙였다. 당신의 목소리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회사가 앞으로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언제나 마찰을 동반한다. 기존 중간 관리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특히 강도윤 라인에서 성장한 간부들은 새 질서에 적응하지 못했다. 요즘엔 밑에서 뭐만 하면 바로 윗선으로 올라가. 중간에 있는 우리가 무슨 역할이 있나? 그들 중 일부는 지민의 철학을 이상주의라고 조롱했고 몇몇은 은근한 저항에 나섰다. 회의에 늦게 들어오거나 지시를 느리게 이행하거나 소문을 퍼뜨렸다. 서 대표가 결국 회사를 감성으로 망치고 있어. 지민은 그런 움직임을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 성과만이 아니라 조직 기여도와 동료 피드백이 승진 평가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제 과거처럼 윗사람 눈치만 보면 되는 시대는 끝났다. 기존 리더십 체계에 익숙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이 제도를 불편한 진실이라 여겼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움트기 시작했다. 한 중간 관리자, 김주연 팀장은 직원평가 미팅 후 조용히 지민을 찾아왔다. 대표님, 처음엔 솔직히 저도 반대했어요. 그런데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낸 걸 보면서 이게 진짜 조직의 힘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틀리는 존재가 아니라 배워가는 존재입니다. 그걸 믿을 수 없다면 변화는 시작조차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직 남은 벽은 컸다. 경영진의 일부는 여전히 침묵 속 저항을 선택했고 주주들 중 일부는 단기 수익 악화를 이유로 주식 매도를 시작했다. 그 결과 주가는 하락세를 그렸다. 언론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속 가능 경영, 이상과 현실 사이, 서지민의 실험, 성공할 수 있을까? 지민의 사무실에도 그 소식이 연이어 도착했다. 그녀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세아타워의 유리벽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그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의 딸도 인턴 시절의 소녀도 아니었다. 지금은 수백 명의 삶의 책임을 지는 리더였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다. 대표님, 직원소통위원회 1차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녀는 문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제안과 현실적인 요청, 그리고 한 줄의 코멘트가 눈에 띄었다. 이제야 우리도 누군가에게 말을 걸 수 있는 회사가 된 것 같아요. 지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신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다. 다음은 인사제도 개편안이다. 그리고 내부 교육체계 전환.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세아그룹이 조용히 그려지고 있었다. 서지민의 개혁은 분명히 조직 안에 균열을 일으켰다. 몇몇 팀장과 실무자들은 그녀의 방식에 공감했고 새로운 문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했지만 그 뿌리는 아직 얕았다. 조금만 흔들려도 쉽게 뽑힐 수 있는 상태였다. 주가는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했다. 복지 확대와 인사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단기 수익이 감소했고 일부 외국계 투자자들이 빠르게 지분을 정리했다. 시장 반응은 잔인할 정도로 냉정했다. 이대로 가다간 경영 실패라는 낙인이 찍힐 겁니다. 재무팀에서 올린 보고서는 직설적이었다. 수익은 줄었고 비용은 늘었다. 단기 재무지표만 보면 지민의 개혁은 실패처럼 보였다. 언론은 물었다. 청소부 출신 CEO, 결국 이상에 머무르나? 사내 익명 게시판에는 냉소 섞인 글들이 올라왔다. 우린 회사가 아니라 실험실에 있는 기분이다. 좋은 말은 많은데 성과는? 심지어 소통위원회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제껏 말하지 못했던 걸 말하게 됐다는 건 고맙습니다. 하지만 말만 듣는 걸로 끝나는 거면 뭐가 달라졌다는 거죠? 지민은 그런 질문들 앞에서 아무런 핑계를 대지 않았다. 대신 모두 다 받아 적었고 조용히 답변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사무실에 홀로 남아 책상 앞에서 손을 떨었다. 펜을 쥐고 있던 손이 힘없이 놓아졌고 머리는 어지러웠다.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어머니의 사진이 올려진 액자 위로 시선이 멈췄다. 사진 속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울분이 숨어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날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전직 세아그룹 고위 임원이자 현재는 다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제목은 간단했다. 기억하십니까? 5년 전의 서지민을? 내용은 예상과 달리 공격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경고에 가까웠다. 당신이 바꾸고자 하는 시스템은 단순히 오래된 구조가 아닙니다. 그건 수많은 사람의 이해관계로 얽힌 거대한 그물망입니다. 당신이 끊어내려는 줄 하나가 누군가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시겠습니까? 지민은 그 메일을 수차례 읽고 또 읽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회사는 단지 숫자의 합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으로 이뤄진 조직이었다. 그리고 모든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기회지만 누군가에게는 위기였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결단을 내렸다. 첫째, 개혁의 속도를 조절했다. 모든 개편을 한꺼번에 밀어붙이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재조정했다. 둘째, 중간 관리자들과의 비공식 대화를 시작했다. 그녀는 직접 회의실이 아닌 휴게실로 가서 커피 한 잔을 들고 물었다. 이 시스템이 왜 불편하신가요? 몇몇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점차 입을 열기 시작했다. 우린 수년간 실적 위주 평가에 익숙해 있었어요. 갑자기 사람 중심이라고 하니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혼란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변화는 기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의외로 효과적이었다. 몇몇 중간 관리자들이 처음으로 변화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조용한 반발도 여전했다. 강도윤과 가까웠던 일부 간부들은 비공식 모임을 통해 새로운 주주연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일부 외부 자본과 손잡고 다시 한번 대표회의 만건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린 이 회사를 기업으로 만들어야지 시민 단체로 만들 순 없어. 그들의 주장은 명분이 있었고 자본도 갖고 있었다. 지민은 그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곧바로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내부 구성원들과 더 깊은 대화를 택했다. 사내 라운지에서 열린 직원 간담회. 한 젊은 직원이 손을 들고 말했다. 대표님, 전 지금 이 회사가 처음으로 우리 얘기를 듣는 회사라고 느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해요. 지민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말하고 듣고 바꾸고자 한다면 그 불안은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 위에서 모든 걸 정했고 우리는 따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싸우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조용하던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그것은 강요된 동의가 아닌 공감에서 비롯된 박수였다. 지민은 알았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진짜 싸움의 시작이라는 걸. 강도윤과의 전투는 권력의 전환이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문화와 가치의 충돌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훨씬 더 깊고 오래가며 어렵다. 하지만 지민은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봄의 끝자락, 세아그룹 본사 외벽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반사되고 있었다. 따스한 빛은 마치 회사 안으로 스며드는 변화의 기운 같았다. 하지만 그 빛은 아무에게나 닿지 않았다. 몇몇은 여전히 눈을 감았고 몇몇은 빛을 등졌다. 서지민은 사무실 창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출근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어지럽게 얽혀 움직였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패턴을 찾으려 했다. 질서, 그리고 가능성. 그것이 그녀가 매일 찾는 것이었다. 그날 오전 첫 번째 변화의 결과가 도착했다. 직원소통위원회에서 제출한 현장 개선안 1차 실행 보고서. 식당 대기 시간 단축, 화장실 청결도 개선, 휴게 공간 추가 설치 등. 작은 변화였지만 반응은 컸다. 이거 진짜 우리가 요청한 거 반영된 거야? 몇 년 동안 말해도 바뀌지 않던 거였는데. 피드백 설문에는 긍정 응답이 85%를 넘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만족도가 아니라 신뢰의 시작이었다. 지민은 보고서를 책상 위에 놓고 비서에게 말했다. 다음엔 생산 현장입니다. 현장 반장들과 직접 미팅을 준비해 주세요. 그녀는 자신이 직접 현장으로 향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경영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에 발을 디딜 때 비로소 살아있는 전략이 탄생한다. 며칠 후 충청도 공장. 지민은 평범한 셔츠 차림으로 조용히 들어섰다. 공장장은 그녀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손을 내밀었다. 대표님, 이렇게 먼 곳까지 고맙습니다. 지민은 웃으며 말했다. 세아의 심장은 여기서 뛰고 있잖아요. 그녀는 공장 구석구석을 걸었다. 낡은 기계 앞에서 땀을 닦는 작업자, 무거운 자재를 나르는 젊은 직원, 그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듯 들어갔다. 점심시간, 식당에선 긴 침묵 끝에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예전엔요, 회사가 우리한테 뭘 물어본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엔 회의 자료가 우리 손에도 오고 피드백을 받겠다고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해도 기분은 좋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여러분이 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의미가 없어요. 그날 이후 공장의 생산성과 출근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특히 야간조의 불만이 크게 줄었고 작은 변화 하나가 현장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됐다. 서울 본사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중간 관리자들의 회의 태도가 달라졌다. 초기엔 신용에 가까웠던 회의 참석이 점점 실질적 토론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사들 중 한 명인 김 이사는 조용히 지민의 방을 찾았다. 서 대표,
저는 솔직히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장 라운드 후 보고서를 보니 제 생각이 짧았단 걸 인정해야겠더군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에 반대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변화를 보지 않으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짜로 함께 가는 거예요. 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주가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언론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직원 만족. 그걸로 주주 설득할 수 있을까? 문화가 좋아도 실적이 없으면 끝이다. 그럴 때마다 지민은 숫자로 응수했다. 성과평가, 이직률, 내부 고발 건수, 직원 피로도 지표 등 비재무적 성과 지표를 정리해 투자자들에게 공개했다. 그 자료를 받은 한 투자사는 처음으로 공식 성명을 냈다. 세아그룹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민은 그 발표를 보며 생각했다. 이 한 문장이 지금까지의 고통을 정당화해 줄 순 없지만 적어도 다음으로 나아갈 발판은 될 수 있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한 직원을 마주쳤다. 그는 평범한 경비복을 입고 있었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걸었다. 대표님, 예전에 청소하시던 분이 맞죠?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네, 기억해 주시네요. 그때도 묵묵히 하시더니 지금도 묵묵히 하시네요. 근데요, 그게 참 믿음 가게 하네요. 지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날 그녀는 회사 입구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거대한 시스템, 냉소적인 시선, 반복되는 의심 속에서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변화를 느끼고 작은 신뢰를 품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빛이었다. 지민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내가 만든 이 빛이 누군가의 그림자를 없앨 수 있도록. 가을이 시작된 어느 아침, 세아그룹 본사 외벽에 은은한 햇살이 드리워졌다. 건물 앞 잔디밭엔 아직 물방울이 맺힌 채였고 바람은 선선하게 코끝을 스쳤다. 서지민은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두 가지 서류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세아그룹의 연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직서였다. 그녀는 조용히 두 문서를 나란히 펼쳤다. 보고서엔 수많은 수치와 도표, 성공 사례들이 정리돼 있었다. 직원 이직률은 30% 가까이 줄었고 내부 만족도는 78%까지 올랐다. 고객 클레임은 줄고 제품 품질 지수는 상승했다. 수익 역시 서서히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결코 드라마틱하진 않았지만 견고한 반등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눈빛이었다. 이제 세아그룹의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의 눈엔 두려움이 아닌 신뢰가 있었다. 그 변화가 숫자보다 훨씬 값진 것임을 지민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 사직서. 그녀는 이 모든 변화가 자신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는 자신이 물러나도 이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이 가치를 지켜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며칠 전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녀의 1년 추가 연임 제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회사를 이끌 때입니다. 그 한마디는 이사회에 침묵을 안겼지만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의 선택이 곧 진심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출근 날, 지민은 정장 대신 단정한 남색 셔츠를 입고 사무실에 들어섰다. 건물 앞 로비엔 직원들이 조용히 줄을 서 있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각자의 방식으로 배웅을 준비하고 있었다. 비서실 인턴이었던 후배가 작은 쪽지를 내밀었다. 대표님, 덕분에 전 회사에 대해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일이 아닌 사람이 먼저인 조직,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민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이별은 항상 감정을 남긴다. 그러나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경이일 때 리더는 진짜로 성공한 것이다. 회의실에서의 마지막 인사는 소박했다. 지민은 직원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전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말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온 단어들로 이어갔다. 이제는 제가 아닌 여러분이 이 회사를 이끌어야 합니다. 내일의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을 넘어서야 합니다. 박수는 크지 않았지만 길었다. 그날 박수의 소리는 회사 전층으로 퍼져나갔다. 그날 밤 지민은 어머니가 일하던 그 오래된 아파트 청소실 앞을 다시 찾았다. 문은 닫혀 있었고 오래된 냄새가 났다. 그녀는 천천히 문고리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다. 엄마, 나 이제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사람들의 삶을 단 한 명이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른.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모든 시작은 작았고 모든 싸움은 외로웠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견딘 끝에 작은 빛이 생겼다. 그 빛은 어느새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이제는 지민이 아니라 세아그룹 전체가 그 빛을 품고 있었다. 며칠 뒤 새로운 대표 선임식에서 신임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서지민 대표의 철학을 이어받아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성장은 숫자로만 측정되지 않으며 사람의 존엄은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그날 지민은 행사장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박수가 울리는 사이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조용히 서울을 떠났다. 어느 시골 마을의 작은 창업 지원센터. 그곳에서 지민은 또 다른 여성 청년에게 말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규정할 순 없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한 아이가 물었다.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지민은 살짝 웃었다. 나는 서지민이야. 하지만 너희는 나보다 더 멋진 이름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날 새로운 미래의 불씨가 또 하나 심어졌다. 그것은 어쩌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